서울 광화문 집회 단체로 참석했던 울산 시민 일부가 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시기에 울산의 몇몇 자치단체 의원들이 제주도 2박 3일 교육 연수를 다녀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학교 방역도 다시 강화됩니다. 원격 수업 비중 확대로 2차 교육재난 지원금 지급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울산 지역 악취 민원 건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바람이 불면 금세 사라져 원인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단체로 참석했던 울산 시민 일부가 울산 지역의 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단체의 주요 임원은 울산 지역 교회 목사들인데 이들은 서울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집회가 열렸던 지난 15일 촬영된 영상입니다. 네, 8회 왕고TV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지방에서 가는데 우리 울산입니다. 울산. 울산에서 광화문 집회에 가는 사람들인데 현수막과 깃발, 전세버스 전광판에 한 단체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역사회복, 진실회복, 문재인을 환영한다. 구호를 외치는 사람은 이 단체의 사역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울산 모 교회의 목사입니다. 이외에도 이 단체의 대표와 사무총장 등 주요 임원들은 울산 지역 교회 목사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1월 서울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를 울산에 초청해 기도회를 여는 등 정광훈 목사와도 친분이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를 앞두고 배포된 전국 시도별 인솔자 명단에 울산 지역 대표자로 이름을 올린 두 사람도 이 단체의 한 임원 목사가 소속된 교회의 신도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시는 이 단체에 참석자들의 신상 정보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받은 명단은 수십 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시는 이 단체를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목사들은 취재진에게 광화문 집회는 단체의 이름으로 간 것이 아니라며 회원들 중 집회 참석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개인 자격으로 함께 간 것이고 교회 차원에서 지시나 조직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는데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한 목사는 집회 다음 날인 16일 예배를 열고 신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혹 확진자들이 나타나는 경우는 세상에 재앙이 들어와서 확진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못 고치는 건 하나님이 고치는 것이. 이 단체의 또 다른 목사는 광화문 집회 무대 인근에 있지 않으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신도들에게 단체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며 연일 수백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의 몇몇 자치단체 의원들이 제주도로 연수를 다녀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구에서 61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 12일. 다음 날인 13일에는 이 환자의 처사촌 동생인 북구 천곡중학교 여중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육당국은 첫 확진 환자 발생에 북구 지역 학교 5곳에 등교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처럼 북구 지역을 중심으로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시기에 북구의회 의원들이 지난 19일부터 제주도로 2박 3일 교육 연수를 떠났습니다. 의원들이 교육을 떠나기 전인 지난 17일까지 울산 지역 확진자는 6일 만에 8명이 추가된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울산하고 제주는 1단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가 2단계였고 광복절 이후에 많아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고 엄중하게 생각하지만 또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일들은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2박 3일 제주 일정 가운데 필수 교육 일정은 청탁금지법과 인권 등 모두 4개 강좌의 5시간이 전부입니다. 강사 역시 제주로 초빙했기 때문에 울산에서도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았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일정으로는 각종 시찰 명목으로 제주의 유명 관광지들을 둘러봤습니다. 이번 교육연수에 들어간 예산은 약 1,600만 원. 이에 대해 북구의회는 필수교육 이수를 목적으로 다녀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제주 연수가 적절치 않다며 참여하지 않은 북구 의원도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마당에 울산 북구를 대표하는 북구 의원들이 주민들 몰래 그도 제주도 연수를 갔다 온 것은 조금 황당스럽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중구의회 역시 같은 날 의원 전원이 제주도로 교육을 출발해 2박 3일의 일정을 다녀왔습니다. 시민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앞장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상황.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 다녀온 지방 의원들의 교육연수. 목적을 떠나 시기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교육당국도 학생들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 비중 확대에 따른 2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학교 방역이 다시 강화됩니다. 다음 달 11일까지 소규모 학교 64곳을 제외한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만 등교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과 학생문화회관, 도서관 등 울산교육청 산하 교육기관도 일제히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맞벌이와 한부모, 저소득층 가정 등을 위한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은 예외적으로 운영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기본 위생 수칙을 지키고 불필요한 외출과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울산에는 수강생이 300명을 넘는 대형 학원이 한 곳도 없지만 광복절 연휴 이후 지역사회 감염자가 잇따르고 있어 학원과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 학원과 교습소에도 원격 강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원격 수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차 교육재난지원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지역 학생 15만여 명에게 10만 원씩을 지급한 시교육청은 이미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기 때문에 추가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2차 교육재난지원금은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맞는 상황이 도래하면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일단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한 긴급 대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학교 방역 체계가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여름철 울산 지역 악취가 기승을 부리면서 오늘 하루에만 5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최근 석유화학업계에서 사고가 잇따라 시민들이 냄새에 더욱 민감한데 또 무더위에 창문을 열어놓기가 겁난다는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남구 야음동 번영로에 위치한 한 타이어 가게.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가게 앞을 찾아와 말을 겁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난다는 신고에 유해물질 유출 사고를 우려한 소방당국이 출동한 겁니다. 비슷한 시각 온산 국가산업단지 이수화학 주변에서도 악취 신고가 잇따라 울주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한때 남구 야음동과 서남동, 달동, 울주군 등지에서 접수된 악취 신고는 모두 57건. 근데 이번에는 페인트 냄새가 아니고 나는 화학 공장에서 공단 쪽에서 뭔가 일이 났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이 같은 울산 지역 악취 민원 건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신고의 40% 이상이 여름철인 6월에서 8월 사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강한 바람이 불면 금세 사라지는 만큼 원인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름철 해풍을 타고 남구 석유화학단지와 온산 국가산업단지의 냄새가 도심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막연한 짐작뿐입니다. 지난해 울산시가 적발한 악취 발생 업소는 모두 22곳, 지난해 전체 신고의 2.7%에 불과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큐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전국 일선 법원들이 임시 휴정에 들어간 가운데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은 예정대로 오는 27일에 열릴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1,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김 청장의 판결 선고를 오는 27일 오전 10시 10분 제1호 법정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김 구청장은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곧바로 구청장 직위를 상실하게 되며 내년 4월 7일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만약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리지 않고 원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낼 경우 김 구청장은 직을 유지하고 부산고법에서 마지막 재판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교회 비대면 예배가 권고되고 있지만 상당수 교회들이 여전히 현장 예배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어제 울산 지역 교회 97곳을 조사한 결과 24곳만 온라인 방식의 비대면 예배를 진행했고 나머지는 기존의 현장 예배를 지속했습니다. 울산시는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일부 2단계로 격상했지만 교회 정규 예배에 대해서는 강제 조치 없이 비대면 예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수암시장 상인회장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소문으로 시장의 손님이 뚝 끊기자 시장 상인회가 나서서 가짜 뉴스라고 반발했습니다. 임용석 수암상가시장 상인회장 등 수암시장 상인 10여 명은 오늘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집회에 참석한 적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인회는 이와 함께 해당 내용을 올린 SNS 최초 유포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울산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습니다. 내년부터 울산과학기술원의 지역 인재 전형 정원이 40명 늘어납니다. 울산시와 울산과학기술원은 지역 우수 인재의 역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울산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인재 전형을 현재 25명에서 65명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고등학교 졸업생 11,300여 명 가운데 약 65%에 해당하는 7,400여 명이 다른 지역 대학으로 진학했습니다. 무기현 파업에 들어간 울산대학교병원 전공의들이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할 경우 선별진료소 운영과 검체 검사 등 관련 업무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대병원은 파업에 들어간 전공의 121명을 대신해 교수들과 전임의 등 240여 명의 진료 업무를 분담해 현재 병원 진료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6일부터 예정된 전임의 파업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게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에 따라 울산시와 구군의 관광과 문화, 체육시설 등도 오늘부터 다시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휴관에 들어간 시설은 동구는 울산대교 전망대와 동구 국민체육센터 등 15곳이며 중구는 문화의 전당이 2주 동안 일시 휴관합니다. 구군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지켜보고 재개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원생들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피해 아동의 부모라고 소개한 게시글에 4살인 자녀가 선생님이 때렸다는 말을 하는 등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CCTV를 회수해 분석 중이며 아동보호 전문 기관과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들이 처우 개선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오늘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들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장애인 콜택시 부르미 분회는 울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장애인 콜택시 사업을 수행 중인 장애인 복지지원협회가 처우 개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노조 파업으로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 특장차 총 62대 중 48대가량이 운행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올해 세 번째 추가 경정 예산을 584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가 지정 음압병실 확충에 15억 원, KTX역 선별진료소 운영 1억 5천만 원 등이 편성됐으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한 일자리 사업 예산 275억 원, 울산사랑 상품권 발행 비용 33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울산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8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된 울산대학교는 1학기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되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울산대는 대학본부와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특별장학위원회에서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실납입금의 10%를 특별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실납입금은 등록금에서 입학금과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학생들은 1인당 28만 원에서 54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울산에서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는데 미래통합당 측에 조직적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광화문 집회에 미래통합당 소속인 전 기초의회 의원들이 참석했다는 제보를 받았고 참가자 모집과 교통편 안내가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SNS를 통해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